대한민국 U20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며 8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지었습니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7일 중국 선전 유스풋볼 트레이닝 베이스 피치에서 열린 2025 AFC 20 아시안컵 D조 2차전에서 태국을 4대1로 대파하며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초반 한국은 전반 23분 태국의 선제골을 허용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전반 32분 윤도영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특히 윤도영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 이적설이 돌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후반 14분 교체 투입된 박승수가 올린 크로스를 주장 김태원이 헤딩골로 연결하며 역전에 성공했고, 후반 41분에는 다시 한번 김태원이 헤더로 추가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3대1로 확실히 주도했습니다. 이후 후반 44분 박승수가 자신의 득점으로 경기를 4대1로 마무리하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대승에 중국 매체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스포츠 매체인 지보바는 승리를 확정짓다. 김태원 헤더로 멀티골 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세 번째 골을 전하며 골파티가 터졌다 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측면에서 수비를 뚫고 들어간 박승수 1대1 상황에서 득점 성공 이라며 한국의 공격력이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2연승을 달성하며 8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중국 언론은 한국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U20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며 8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했습니다. 한국은 17일 태국과의 경기에서 4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8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중국 스포츠 매체들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동치우디는 한국, 태국 4대1 역전승으로 조기 8강 진출 확정. 김태원 멀티골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경기를 보도하며 한국의 경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또한 지보바는 한국, 태국 4대1 역전승으로 8강 진출. 태국은 2연패로 탈락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8강 진출을 다루었고, 이 기사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경기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은 일본의 8강 진출 여부가 걸린 한국과 일본의 마지막 경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보바는 20 아시안컵 D조 조별리그 상황, 일본은 최종전에서 패하지 않으면 8강 진출, 시리아는 태국을 반드시 꺾어야만 8강 진출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이 8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일본과 시리아가 최종 라운드에서 8강 진출권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표팀은 오는 20일 오후 4시 일본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한국은 이미 8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이지만 최종전에서 패할 경우 조 1위를 일본에 내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패하면 시리아와 태국의 경기 결과에 따라 8강 진출이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역대 최다 우승팀으로 지난 12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역사를 써왔지만 2012년 이후로 정상에 오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 대회인 2023 우즈베키스탄 대회에서는 4강에 진출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13년 만에 정상에 올라 통산 13번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도 한국의 대승을 지켜본 후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짜고 경기를 하지 않겠지?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라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고, 한국은 무난히 8강 진출을 확정지었네.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의 교훈을 잘 살려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어. 라며 한국의 경기 운영을 칭찬했습니다. 반면 태국은 본래의 모습을 보였고, 동남아의 단신 선수들은 피지컬적인 한계가 있어 한국을 이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 U20 축구대표팀이 태국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을 확정지은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팀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성인 대표팀은 이미 한국에게 3골 차로 패한 바 있고, 유소년 대표팀은 그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주전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든 지든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중요한 경기는 다음 경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한국은 이미 8강을 확정지었고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승패가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청소년 대표팀도 상당히 강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어 한국의 큰 도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인 대표팀 기준으로 한국은 이란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즈베키스탄은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팀으로 평가됩니다. 연령별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고 병역 면제를 받는 등 우즈베키스탄은 다소 미스터리한 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팀들을 헤딩으로 압도하고 세컨드볼을 끊임없이 따내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U20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베스트 멤버가 아니었지만 중국이 2대 0으로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이 4강에 진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란과 우즈베키스탄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과의 경기를 앞두고 태국은 내가 진지하게 임하면 상대가 안 된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만약 한국에게 패하고 시리아가 태국의 대승을 거두면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하루 먼저 경기를 진행하고 일본과 한국은 하루 늦게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각 팀은 자신들의 최종 상대를 정하는 데 있어 전략적인 계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가장 안정적인 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결승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U20 축구대표팀이 태국을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며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식으로 태국을 압도하며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동남아 팀들과의 경기는 언제나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은 헤딩을 적극 활용하며 태국의 약점을 찌르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했습니다. 태국 선수들은 피지컬에서 너무 밀려 한국의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각 방면에서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수들의 개인 능력은 물론 지난 경기보다 훨씬 향상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한국은 조 1위를 확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번 경기에서 풀주전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들과의 경기는 벌써부터 팬들의 큰 관심을 모은 상황입니다. 한국은 상대에 따라 전술을 달리해야 합니다. 거친 팀을 상대할 때는 세밀한 패스를 활용한 플레이가 필요하지만 기술력이 비슷한 팀을 상대할 때는 롱볼과 헤딩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강한 팀임을 자신하며 8강 진출을 확정한 만큼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댓글창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반전에서 한국이 별로였지만 후반전에서는 엄청 강하더라. 한국의 체력과 경기 운영 능력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체력이 매우 뛰어난 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속도가 크게 줄지 않으며 이란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강팀과의 경기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짜고 경기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우려도 있지만 한국은 그 어떤 팀과도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일본을 압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목표하는 것은 단순히 승리가 아니라 13년 만에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한국은 더욱 집중력을 높여 최종 결승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